현대차 주가가 상승세다. 신차 제네시스 GV80이 뜨거운 관심을 받는 것이 배경인데 과연 제네시스 GV80은 어떤 차이며 현대차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긴급 점검한다. 네, 굉장히 뜨겁죠. 지금 이 신차가 나오고서는 많은 분들이 와, 이게 제네시스가 맞아? 약간 이런 놀라운 시선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떤 또 증시 여파를 몰고 올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하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현대차 주가가 이 제네시스 때문에 또 신차 효과로 인해 상승하고 있는데 어떤 차가 발표됐나요? 네, 그래서 GV80이라는 이제 차량인데요. 네.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나온 그 첫 SUV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는 이제 현대차 브랜드인데 로고나 이런 부분에서는 뭐 현대 로고를 절대 쓰지 않죠. 그래서 프리미엄 브랜드를 주로 이제 육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실질적으로 이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네시스 같은 경우 이제 브랜드 가치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현대차 상황에서는 이제 높은 브랜드 가치를 가진 업체들이 실제로 이제 해외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충분히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부분에서 이제 강화된 기능들이 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부분에서 그 스마트 모드에 대한 작동이 있는데 뭐 기존의 이제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거나 그 운전자의 스타일을 좀 파악해서 적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적용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환경 부분에도 많이 신경을 쓴 것으로 나타납니다. 뭐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 자동으로 그 청정 시스템을 작동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세먼지 센서를 통해서 실내 공기 질에 따라서 그 공기 청정 모드를 좀 작동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평을 하면 디자인과 그 편의성, 환경까지 다 갖춘 차량이다라는 평가가 많고요. 현대차 측에서는 그 정우성과 현빈을 섞어놓은 차다. 네. 이렇게 자평하고 또 있습니다. 정우성과 현빈을 섞어놓은 차면은 그 외관에 대한 자신감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인데 네네. 오현진 팀장님 보시면서 사고 싶다, 구매하고 싶다는 생각하셨나요? 저는 이제 신차가 나올 때마다 다 사고 싶긴 해서 네. 약간 객관성이 떨어지긴 하는데요. 네. 디자인적으로는 충분히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 호평이 조금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네. 이게 이제 그 벤틀리랑 닮았다. 그러니까요. 네, 이런 말들. 닮았다는 해서 뭐 벤테이가를 이제 젠테이가라고 부르던데요. 그런 말도 있나요? 네. 저는 못 들었는데 네.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루크 동커볼케 디자인 담당 부사장이 벤틀리 출신입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벤틀리에서 근무를 했고요. 네. 2016년부터 현재까지 현대차의 디자인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비슷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고 지금 앵커님이 말씀해주신 차량 그 벤틀리 벤테이가 같은 경우는 3억 정도 되는 초고가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싼 차량과 이제 그 GV80이 비슷한 디자인이다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디자인이 고급스럽다라는 것이니까 뭐 충분히 호평이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그 이번 GV80 같은 경우에는 그 역동적이고 우아한 디자인을 만드는 데 초점을 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SUV는 세단보다 차체가 높죠. 그리고 대형 SUV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차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투박해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박한 느낌을 최대한 빼기 위해서 뭐 곡선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신경 썼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전면부에 이제 대형 그릴을 적용을 했죠. 그릴은 그 철망 같이 생긴 것인데 그 예전에 그 현대차가 그 그랜저에 그 도입을 했다가 상당히 호평을 많이 받았어요. 그릴이 크면은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신차에도 그 대형 그릴을 적용시켜서 뭐 디자인적으로는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의선 회장이 뒤늦게 이제 고급 SUV 시장에 뛰어든 것인데 사실 이 SUV가요 해외 시장에서 더 큰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요즘은 뭐 많은 젊은이들도 SUV를 몰고 다니지만 이 제네시스 신차 GV80 잘 팔릴까요?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잘 팔리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일단은 그 완성차 시장은 정체가 지금 된 상황인 건 맞아요. 그런데 SUV 시장은 매년 20%씩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포커스는 이 신차가 SUV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잘 팔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SUV 같은 경우 뭐 적재공항도 크고 그 주행하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율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세단보다는 SUV 시장이 훨씬 더
그 성장을 하고 있고 예전에는 SUV 차량을 선택할 수 있는 폭 자체가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소형, 중형, 대형까지 나오면서 라인업도 풍부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 게 북미 시장이에요. 그래서 3분기 정도에 북미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드라든지 미국 업체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보는 게 미국 시장에서 그 제네시스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미국에서 제네시스 브랜드 판매가 10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GV80에 대한 미국 시장 성장 기대감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그 디젤 모델만 일단 출시가 됐는데 앞으로 가솔린 모델도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솔린 모델 출시 시점에서 조금 더 폭발적인 그 판매 증가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제 수소차 시장에서도의 좀 속도를 내겠다라고 미리 밝혔던 현대차인데요. 넥소도 그로 인해서 인기를 끌었었잖아요. 네네. 이러한 수소차라든가 전기차, 친환경차 행보는 어떨지, 넥소의 판매량도 이 현대차의 주가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네.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수소차는 뭐 친환경의 핵심 차량입니다. 뭐 그 달리게 됐을 때 배출되는 가스가 물밖에 없죠. 네. 그래서 완전히 친환경차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정부가 친환경차를 육성하는데 워낙에 역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현대차의 넥소는 잘 팔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글로벌 수소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게 넥소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수소차 전체 판매량의 한 60%를 현대차의 넥소가 차지를 하고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판매는 국내 판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 수소차 보급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이루어지는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영향이 있죠. 그러니까 넥소 같은 경우 출고가가 한 7천만 원 정도로 꽤 고가입니다. 그런데 지원금이 3,500만 원 정도 돼요. 엄청나게 지원금을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럼 실구매가가 3천만 원이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한번 수소차 사본다라는 건데 이런 고가의 보조금을 언제까지 지급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의문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인프라 부족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 수소차 충전소가 지금 34개 정도밖에는 없어요. 이것은 일본의 3분의 1, 미국의 2분의 1 수준입니다. 수소차 보급은 가장 빠른데 인프라는 일본이나 미국보다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빨리 보급화가 더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수소 탱크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안전에 대한 약간의 걱정 이런 것도 있으니까 수소차가 성장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수소차보다는 이제 전기차가 훨씬 더 빨리 상용화될 것으로 판단되니까 실적에 초점을 맞춰봐도 이제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친환경으로 봤을 때는 수소보다는 전기차 쪽으로요. 네네. 그럼 오늘 다시 현대차로 돌아와서 현재도 3.03% 강세 보여주는 현대차. 이 종목을 사도 되는지, 이 주식에 우리가 접근해봐도 괜찮을지 오늘 보니까요, 뭐 동훈 아나텍이라던가 이 부품과 관련된 현대차 부품과 관련된 네네. 종목도 좋던데 접근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네. 현대차가 그동안 워낙에 좀 많이 빠졌는데 네. 작년에 보면 수출 성과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자동차 수출이 4년 내 최고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에 반도체를 비롯해서 화학, 뭐 수출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자동차는 플러스 성장을 했다는 점에 충분히 무게를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판매 대수는 조금 줄었습니다. 하지만 SUV라든지 뭐 전기차, 수소차, 약간 비싼 차량들이 많이 팔리면서 전체적인 수출액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그동안 부진했던 시장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중국 내 자동차 판매량은 8% 정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 뭐 부양책도 꾸준하게 쓰고 있는 모습이고 1단계 미중 무역 협상에 서명이 또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요가 조금씩 살아날 것으로 보이니까 올해 같은 경우 자동차 판매량은 괜찮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현대차 차트 잠깐 보시면요.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가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되려고 하는 초입입니다. 아직은 하락 추세를 못 벗겨냈어요. 하지만 충분히 벗겨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바닥에서 수급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거래량만 조금 더 받쳐준다면 한 13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노릴 수 있다라고 판단하니까 현재 주가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조금 눌림이 있을 때 공략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현대차 그리고 GV80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현진 팀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